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치면은 거의 한 11년 정도 되겠네요. 공시생 탈을 쓴 백수다 라는 걸 이제 스스로도 느끼기 시작하죠.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안 한 35살을 써주는 곳이 있을까? 사회적 시선을 기준에서 저는 나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1인분의 삶을 살고 있나요? 대학원을 진학을 했어요. 지도 교수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퇴 처리를 하고 나오게 됐죠. 방 안에 그냥 저 스스로 가둬놨어요. 진짜 화장실을 가야 되거나 밥을 먹을 때 말고는 방 안에 불을 다 꺼놓고 그냥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대외적으로는 공시생이라는 신분으로 살고 있었고요. 실제적으로는 침대에 누워서 인스타와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치면은 거의 한 11년 정도 되겠네요. 취업 준비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취업 준비를 안 했으니까.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방송 보고 만화책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고3 졸업한 해 11월 입사해서 격리사무원으로 일하다가 2년 뒤 퇴사하고 그 이후로 쭉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만으로 31살이고 공백기가 11년 되었습니다. 나는 몇 인분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0.3인분에서) (0.5인분) 마이너스 1입니다. 대형 특허뮤에서 블라인드 글을 퍼온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1인분은 해야 된다? 라는 글이었고, 형이 있었는데 장기 미취업자였다가 자살을 했는데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다, 뭐 대충 이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형 입장에서 감정이입을 해서 조금 상처를 받긴 했는데 글 쓴 사람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었거든요. 남동생이 3살 터울인데 남동생이 거의 생활비를 감당했어요. 한 명이 가정 안에서 고립을 하면 그 가족의 고통도 말 못하거든요. 일본에서 20대 때부터 은둔을 시작해서 50대가 돼버린 당사자들이 발견이 되곤 했어요. 80대 노부모가 50대 당사자를 돌본다고 해서 8050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네.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과 관련된 어떤 연금을 타먹거나 그거마저도 끊기면 고독사를 하거나 결국에 가족 전체의 공멸로 이어질 수 있는. 아들 뭐 하냐고 물어보면 나이는 꽤 있는데 어디 가서 논다고는 말을 못하고 할머니한테 제 아들 취직했다고 거짓말로 얘기하시고. 엄마랑 되게 많이 싸웠어. 너는 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내가 어디까지 봐줘야 되냐. 엄마 말이 너무 맞기도 하고 근데 또 공부는 잘 안 되고 해서 막 그냥 울기만 했거든요, 저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25세부터 이제 은둔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이 일본에서는 한 16억 정도 인당, 한국에서는 인당 따지진 않았지만 한 7조 정도.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보건복지부에서 최초로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54만 정도로 이제 발표가 되었고, 일본이 중장년까지 같이 실태조사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140만 명이 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19세에서 39세만 조사를 했고, 또 인구가 일본보다 적은데 이제 54만 명이라는 것은 인구 대비 많다라고 봐야겠죠. 표면적으로는 취업 때문이다라고 응답을 하기는 하죠. 실제로는 취업을 실패한다고 해서 모두가 은둔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방의 숫자만큼 다양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게 언제부터 연애하라고 한다면 제가 살이 많이 찌면서 120kg에서 140kg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지하철에만 이렇게 앉아도 사실 자리 이만큼 차지하니까 주변에서 싫어하잖아요. 점점 사람도 피하게 되고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일은 잘 맞았었는데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전화 업무를 잘 못해서 퇴사하고 구인 사이트 뒤져서 공장 알바를 갔었는데 일 못한다고 2주 뒤에 바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 다른 데 가서 하루 만에 잘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일당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틈틈이 알바 면접을 봤었는데 다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대학원이 결정적 원인이 된 거죠.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지속적으로. 그 이후로 지도교수와의
법적 분쟁이라든지 뭐 언론 보도 이런 긴 싸움을 이어갔어요. 거기서 아예 저는 그냥 꺾여버린 거예요. 8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제 구직 활동 이런 것들은 별로 무섭지 않았던 것 같아요. 7년 전 성폭력 범죄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과 같지 않게 됐어요. 예전에는 사람을 되게 잘 마주하고 소통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었는데 말투나 이런 것도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제 자신이 식충이 같이 느껴져서 부모님 냉장고를 축내는 것도 되게 죄책감이 심하더라고요. 저는 제 범죄 피해 사실을 가족들한테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알게 되면 제 회복에 더 방해가 될 것 같았고 당근 거래를 하면서 생계 유지를 했습니다. 옷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그것조차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사라질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먹지 않고 정말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3일 동안 안 먹고 나면 조금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게으른 애들, 배부른 애들, 방 안에서 허송세월 보내고 부모 등골 빨아먹는 애들, 요 워딩들을 가장 많이 듣죠. 그걸 원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익숙해지는 관성이 발휘될 때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벗어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했을 때 가장 성과가 좋았던 플랫폼이 알바천국이었습니다. 사실 비상식적이잖아요. 이 사람들 의욕도 없고 한데 왜 알바천국에서 가장 많이 모집이 됐지? 저도 은둔할 때 생각해보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사회에서 1인분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알바 사이트만 왔다 갔다 거리다가 그런 걱정부터 하는 거죠. 편의점 알바 할 때 내가 저 담배 다 못 외우면 어떡하지? 나 흡연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실패를 해도 괜찮지만 이미 너무 혼자 생각하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 댓글 달았더라고요. 집 안에 있으면 생각을 천장만큼만 하게 된다. 살을 여러 번 빼려고 노력했다가 성공할 수 있었던 때 브랜드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나 이대로 살 다 빼면은 이제 사회로 나가야 되네. 그럼 나 취업할 때 내 공백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지? 또 사회에 나가면 뭐 지금처럼 마냥 못 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살을 찌우고 방으로 돌아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 회피를 할 수 있게 해줬던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살을 빼기 전에는 일도 안 하겠다. 일본에서는 사실 히키코모리라는 용어 이후에 등장한 용어 중에 이키지라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삶의 어려움, 삶의 힘듦, 정체성의 위기라고 좀 의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뭐 때문에 대학에 가야 되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립되지 않고 정해진 사회적 시계를 따라서 행동하고 있던 한국의 어떤 청년들이 성인이 돼서 군대에 가야 되거나 취업을 해야 되거나 대학에 가야 될 때 그렇게 미루던 갈등들이 빵 부딪히면서 그 정체성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닐까. 대학 동기들 중에 대기업을 간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당연히 나도 그쯤은 가겠지. 아니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계속 실패하고 좌절이 많아지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안 가는 거야. 안정적인 공무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길을 선택했던 것 자체가 회피였거든요. 대한민국이 정말 못 사는 나라부터 선진국 반열까지 올라오면서 사실은 각 세대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어렵게 살았던 세대들이 지금 세대들에게 불안을 많이 투영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침 6시에 나가셔서 밤 12시에 들어오시고 3, 4시간씩 정말 주무셔 가면서 일을 하는 걸 봤을 때 나도 사회 나가면 저렇게 살아야 되나? 아버지는 나처럼 살지 않으려면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장남이기도 했고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시고 아버지는 힘들게 일하시는데 나는 장학금 이런 거 남들은 다 받는데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나는 그것도 못 받고 결국 제 자책감이 제일 컸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성 폭식을 반복했고 그러면서 악순환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타인의 평가에 되게 민감한 편이에요. 자존감도 되게 낮고 자신감도 되게 낮고 특히 외모 부분이 그래요. 제가 등치가 좀 큰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시간에 바로 변화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머리 모양을 만진다든지 화장을 해서 시각적으로는 달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갈 때만큼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나가야 돼요. 과정이 4-5시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 피로해요. 그런 이유에서도 더 밖에 나가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실패가 쌓였기 때문에 고립되고 그게 더 쌓여서 완전히 제한된 공간까지 틀어박히는 건데 모두가 너무 괜찮고 멋있는 척 살아가고 있는 게 오히려 장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끝이야라는 게 본인 스스로 있는 거죠. 사람인 자코리아, 원티드 이런 곳에 가입을 해가지고 제 스펙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들은 다 지원을 해봤어요. 금액을 전혀 안 봤어요. 지원을 할 때. 복지 같은 것도 뭐 다 안 봤어요. 뽑기만 하면 신생기업이든 어디든 암울했죠. 아무 곳에서도 면접 보러 오라는 곳도 없었으니까 분명 대학 4년제로 이제 모집하는 곳이었는데 석사 학위가 있어서 이제 지원하신 분들도 있고 2, 3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신입으로 또 지원을 한 거예요. 이런 분들도 안 뽑히는데 내가 지원해봤자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장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원래벌레 취업하다가 뭐 구직 실패하고 공장 알바 잘리고 부정적인 평가만 들어와서 주눅들게 되더라고요. 면접에 통과할 수 있을까? 면접관들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통과해서 일을 하더라도 잘리진 않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안 한 35살을 써주는 곳이 있을까? 이 사람은 왜 오래 일을 안 했을까? 면접에서 질문을 받게 될 그 순간이 좀 무서운 것 같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붙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랑 일하고 싶을까? 구직 활동을 하면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셨어요. 성인들의 현장 학습, 체험 학습, 수습 그런 제도 비슷한 거예요.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이제 근로능력 되는지 평가하는 거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대기를 하는 그런 업무였죠. 같이 출장을 나가면은 이것도 사람 사는 집이라고 설계를 한 거야? 무슨 생각으로 구조를 이렇게 짠 거야? 같은 그런 집들에 대부분 사시는 거예요. 불안함, 암울함, 우울함 그런 것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곧 내 현실이 될 것만 같아서. 집에 있는 정말 긴 시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만 흘러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도 반복되면 지겨워지더라고요. 시험을 포기해야겠다라는 말은 이 고립된 생활을 그만둬야겠다라는 결심이랑 같았는데 저한테 이 내일도 하게 될 이 뻔한 생각 이제 그만하고 싶다. 대기업에 못 간 제 자신이 수치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더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취업의 허들이 낮은 서비스직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시험 그 준비 때문에 공백이 있었고 그냥 좀 잘 안 됐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래 한번 하면은 그게 나오기 힘들다고는 하더라. 괜찮아요. 뭐 그러면서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죠. 일을. 저 같은 경우에는 병역 면제를 받을 정도로 병이 있는데 병원 가는 비용도 아깝고 나가는 것도 귀찮고 아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꽤 큰 돈을 주면서 병원 가라 안 가면 죽는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친구 마음이 고마워서 살을 빼기 시작하고 주변을 좀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석촌호수를 많이 갔었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나 욕구를 키우기도 했었고요. 인생 네컷 이런데 한 새벽에 들어가 봤는데 아 되게 부럽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사진 찍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한 3, 4개월 지났을까? 뭐 놀이공원 안에 처음으로 연애원권을 끊고 들어가게 돼요. 거기는 알바생한테 짝사랑을 하게 되면서 두세 달 사이에 한 40kg 이상 빼면서 피부 미용하고 뭐 미용실 가고 옷 사입고 뭐 그런 식으로 변화했던 거죠. 그분한테 여차저차해서 고백을 하고 당연히 실패했고요. 그분이 사라지고 나서도 운동을 계속했어요. 총 5시간, 6시간 정도 걷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시간 동안 내 지난 삶에 대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말 처절하고 지독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을 여러 번 바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두려움에 굴복해서 용기 내지 않았던 것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정신보건센터 자활 프로그램 중에 카페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 내에서 짧게 일하고 있어요. 일은 잘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사람 상대할 때 친절하게 얘기하고 그런 거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제 스스로 이해해 주려고 하고 있어요.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주눅들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다독이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겠다. 빨리 취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이력서를 정말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한 200~3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면접을 오라는 게 한 10건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뭐 대놓고 비교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면접자님 나이 정도 되면 뭐 1, 2억은 기본으로 받아가는 사람도 있는 나이다. 또 반대로 격려해주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동안 일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더 아깝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 면접을 볼 때 구급시험은 좀 쉽게 붙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받기는 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제 자신에 대한 고민 없이 공무원 시험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의욕도 없었고 성실하지도 못했던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좀 스스로에 대해 좀 더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제 적성과 흥미를 저는 좀 찾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좀 납득을 하시는 분위기였어요. 너 쓸모없는 거 산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당사자 조직의 이름을 뭘로 짓지? 하다가 은둔곳으로 지은 것 자체도 공백기 그 자체를 스펙으로 쳐드릴게요. 스펙적으로 위축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치장을 해주는 존중의 워딩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스펙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 고유의 경험이란 말이죠. 54만 명의 청년들이 고립하고 있으면 은둔 경험을 스펙 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뭐 이를테면 탈고립 지원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둔고립한 사람 친구들의 기간을 좀 줄여주면 좋겠다. 나처럼 오래 안 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은둔고스에 참여를 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꿈을 키우게 된 거죠. 얼마 전에 사회복지 합격한 임명장 같은 거를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좋아진 분들은 스스로 일어났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은둔할 때 생각해보면 이 상황에서 혼자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 좀 필요했어요. 결국 저도 흔들리는 도쿄라는 어떤 단편 영화를 보고 히키코모리라는 게 나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 검색해볼까? 이게 시작이었거든요. 만약에 뭔가 이걸 보고 계시는 분 중에도 은둔까지는 아닌데 내가 너무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면 저는 진짜 복지관이라도 찾아가 보길 추천드려요.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상력을 좀 회복하시면 손을 내밀어줄 단체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무너진 터널에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내 자력으로는 나올 수 없는 누군가가 반드시 구조를 해줘야만 나올 수 있는 터널에 있다고 느꼈는데 저도 제가 7년 동안이나 이렇게 암흑 속에 있게 될 줄 몰랐는데 근데 누구나 자기 터널에 갇혀서 못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저는 난 여기서 이렇게 죽겠지? 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는데 다른 분들은 살면서 언젠가 터널이 무너지게 되면 포기하지 말고 크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